안녕하십니까. 생방송 60분 부모의 이기상입니다. 진양입니다. 네. 진양 씨는 책을 만약에 뭐 소설책이라도 한 권, 이만한 책을 한 권 읽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걸리세요? 내용에 따라 다르고 뭐 얼마나 재밌으면. 집중해서 다르고 네. 요즘 같아서는 뭐 일주일에도 못 읽겠고요. 집중이 네. 잘 안 되니까. 네. 그렇죠. 시간이 좀 예. 걸리죠? 빨리 읽는 편이세요? 저도 뭐 사실 산만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읽다가 뭐 먹기도 네.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인데 네. 이런 두꺼운 책을 1시간에 다 읽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속독법. 속독법 말고 학원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내용도 숙지가 되면서 네. 학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면서도 1시간 안에 읽을 수 있는 그런 일단 내용을 방법이 알고 있습니다. 1시간에 읽는 알려주세요. 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네. 서하른 선생님께서 오늘도 알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서하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주부 홍영애 씨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진양애 씨는 지금 믿고 계시를 않고 있는데 네.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속독법을 쓰는 건 아니죠. 뭐 분명히 좋은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물론 아닙니다. 예. 지금 이제 속독법은 이제 빨리 어떤 내용을 읽어가지고 거기에 어디에 뭐 다른데 좀 써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읽는 거고 우리가 지금 오늘 지금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어떤 시험이면 만점을 맞을 수 있게 아니면 그보다도 훨씬 더 거기에 논하고 평하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엮어갈 수 있는 그래서 더 좋은 점은 이 속독법은 그렇게 빨리 이렇게 읽은 것 많지 빨리 잊어버리죠. 아주 특징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한번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런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공부할 필요도 없고 또 잊어버리지도 않고 또 언제나 이것이 더욱더 이제 발전해서 여러 가지 자신감과 또 응용과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이 개발되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요. 저는 사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시간을 빨리 읽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예. 왜냐하면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오래 앉아 있어도 내용도 모르면 그것만큼 참 안타까운 게 없긴 하지만, 아니죠. 예. 참 이 꼼꼼하게 이렇게 내용을 알아가면서 하는 공부를 하기가 어렵고 우리 아이들이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예. 홍 씨는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꼼꼼하고 차근차근 하는 단계 학습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하나씩 확인해가는 학습을 잘 못해요. 그리고 그걸 조장하는 최고의 엄마가 못하게 막는 게 엄마 하나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주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어릴 때 아기들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럼 이제 잘한다는데 막 아기를 업고 가요. 이제 근데 안 나. 그럼 두 번째 가면 또 다른 병을 옮기거든요. 옮기는데 그래도 안 나요. 감기란 게 있으면 뭐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걸려야 되는데 나중에 초죽음이 돼요. 엄마도 지치고 애도 지치고 해서 간 다른 병원에서 딱 낫게 해줬다. 이런 진짜 명이구나. 허준이다 하고는 다음부터 거기만 가듯이 그 아이가 충분히 아플 만큼 아팠고 엄마도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잠도 못 잤고 가습기도 들었고 약도 먹이고 그 노력은 싹 없어지고 나중에 고쳐준 그 병은 선생님만 눈에 탁 띄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학습에도 그러한 그걸 딱 적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랬던 기억 나요. 뭐 어느 과목에 무슨 문제지 무슨 책 좋다 그러면 책 한 10권 싸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권도 제대로 못 보죠. 읽지도 못하고. 맞아요. 그럴 그런 시간이 적도 있는 없죠. 것 같고요. 네. 지금 방청석에도 학부모님들 많이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그 여러 가지 학습법에 대해서 매일 듣고 계실 것 같은데 학습법에 대해서 좀 어떻게 만나고 계신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너무나 많은 정보가 많이 쏟아지는데요. 네. 솔직히 저로서는 그 많은 정보 때문에 더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아침에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라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또 어떤 선생님은 저녁에 공부하라는 선생님도 계세요. 솔직히 이런 정보 때문에 많은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요. 그렇죠. 예. 아니 이제 이번 주 저희 같이 하신 이 방청객 여러분께서 이제 진짜 관심 있으시다 해서 신청하셔서 오신 분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질문의 수준이 레벨이 있어요. 예. MC를 능가하는 만큼 또 어떤 예. 생각 갖고 계세요? 아이들도 힘들어하고요. 또 예. 경제적으로도 무리가 가는데 맞아요. 그래도 이런 정보를 들으면 한 번쯤 시도를 하게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제가 좀 부족한 엄마, 예. 게으른 엄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요, 맞아요. 솔직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러한 고민들이 뭐 다 있으실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는 참 막막한 경우도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책 한 권을 1시간 안에 읽을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 공부에도 왕도가 있다라고 저희가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왕도가 과연 어떤 길인지 한번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예. 자, 생방송 60분 부모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02571-0781에서 전화 받고 있고요. 인터넷 이용하실 분들 주소창에 한글로 교육방송이라고 치시면 생방송 60분 부모에 함께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먼저 요즘 정말 다양한 학습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학습법들을 많이들 접하고 계실 텐데요. 이 접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가로수잎이 노랗게 물든 지난 10월 하순, 서울 시내 한 대형 서점으로 학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자녀의 학습 방법을 주제로 한 강의. 오늘 강사는 명문고를 2년 만에 졸업하고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 불리는 곳에 자녀를 보냈다는 선배 엄마. 우리 아이 이렇게 공부시켰다. 강사가 들려주는 자녀 교육 노하우에 부모들은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귀를 기울입니다. 요즘 부모들 자녀의 공부 방법도 공부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아니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쟤는 진짜 머리가 너무 안 좋아 막 이런 애가 정말 잘 될 수 있는 길은 있나 그게 궁금하고요. 독서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독서를 잘해. 언제부터인가 학교에만 보내놓고는 안심할 수 없었다는 부모들. 하지만 사교육이 넘쳐나고 온갖 정보가 쏟아져 나오면 뭐하나요? 아이는 여전히 공부하기 싫어하고 성적은 여간해서 오르지 않는 현실. 부모들은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전거 타는 방법은 알아도 직접 탈 수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일. 쏟아져 나오는 학습법도 정작 내 것이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학습법을 찾을 때 화려한 겉모습보다 내용을 잘 고려하라는 충고를 합니다. 최근에 좋은 책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그 중에는 지나치게 개인적인 경험에만 치중되는 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배울 만한 내용들도 많이 있겠지만은요. 학습 과정은 좀 인간들한테 보편적인 어떤 정보 처리 과정이기 때문에 좀 검증이 되고 그런 것들에 근거하고 있는 책들을 위주로 찾으시는 게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막연한 이야기들, 뭐 이를테면 자신감을 가지라, 뭐 이런 방식의 이야기들보다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가,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는 책들을 찾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자기 이 공부 방법 찾을 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방법들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또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할 수 있겠는가, 이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씩 체득해 나가는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좋은 말씀까지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공부 방법에 대한 어떤 시장까지도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아마 상품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어떤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또 더불어서 참 부모님들께서도 상당히 관심도 있으시고 공부 방법에 관한 열기도 높으시다는 것도 고생이 다시 많으시네요, 한번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그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부모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셔서 그런지 상당한 지금 열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떤 일반적인 지식인데 이게 좀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너무 많이 이렇게 나열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낸 책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여기서 이제 멘트가 나왔듯이 이제 어떤 뭐 자신을 갖는 게 좋다. 아니면 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집중을 할 거냐, 어떻게 하면 자신을 가질 거냐, 어떻게 하면 뭐 즐거운 상태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느냐.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제시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큰 결과적인 것만 이렇게 내기 때문에 그럼 부모님들은 다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죠. 어떻게 해야지 과연 즐겁게 하면, 어떻게 하면 자신을 갖게 할 건가.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이 참 어렵게 되죠. 그래서 지금
마음에 확 필이 꽂히는 그런 책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나 하여튼 이제 확실한 것은 이 자녀에게 맞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 이것만큼은 이제 하나 확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 사교육 시장이 워낙에 커지다 보니까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 규칙들, 법칙들 이렇게 나오면서 책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사교육에 대해서는 또 외국에서 또 직접 가르치고 그러셨으니까 네. 바라보는 눈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말 엄청난 사교육 시장이 형성된 나라는 이제 참 드문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없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교육은 사실 지금 아픈 이 공교육 체계를 보조하려고 해서 생긴 거거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린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아주 참 문제인데,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원인 치료는 하지 않냐고 증상만 치료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원인을 치료해버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게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게 재발이 되는 거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께서는? 제가 보기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공교육에서 지금 우리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부모들에게. 그 이유는 이제 너무 지금 입시 제도가 지금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입시 제도에 맞춰서 이제 가장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가장 정직한 방법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이 새롭게 이제 변하는 입시 제도에 잘 적응이 돼서 내 아들이 좋은 성적을 낼 거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을 아주 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아주 잘 가르쳐 줄 것처럼 하는 그런 사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사교육이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인데요. 네. 근데 이제 엄마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애가 분명히 열심히 하긴 하는데 네. 성적이 안 오르면 그게 정말 안타깝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방법이 누가 있을 것 같고. 도와줄 예. 기회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이런 아이들을 정말 그러면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원인을 좀 고쳐줄 수 있는 뭐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 원인은 이제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 가정마다 다 그 형편이 틀릴 거고, 그 각 자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까지의 그 공부의 과정, 그다음에 환경,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그룹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나타날 텐데. 우선에 아주 쉽게 부모님들이 자 우리 자녀가 지금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무슨 방법이 있으면 아주 좋죠. 일단은 좋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우선에 네. 이제 뭐 자녀가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녀 인격을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학교 가고 없을 때 자녀 방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책상을 뭐 이제 가보든지 그래 보면은 거기에 이제 책이 이제 있겠죠. 예. 그럴 때 그 책을 이렇게 중요한 책을 이렇게 뽑아 보세요. 거기에 책이 도대체 몇 권이나 되는지 우선 보시는 게 좋고 책이 많을수록 공부를 잘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대체로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선에 그 자기 자녀가 책을 몇 권을 가지고 있는가 보실 때 책이 많을수록 대체로 그 과목에 그렇게 뛰어난 노력에 비해서 그 성과가 뛰어나지 않다는 거. 두 번째로 그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책을 꺼내가서 이렇게 보실 때 손때가 도대체 어느 정도 묻어 있는지.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중요한 뭐 영어 참고서가 있다고 그럴 때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앞부분에 이렇게 아주 진하게 그리고 처음일수록 더 진하게 이렇게 때가 묻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뒤로 보면은 전혀 나 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과정을 한 번 이렇게 완전히 마지막 페이지를 넘긴 사람하고 마지막 페이지를 몇 페이지라도 남긴 사람하고 아니면 중간쯤 보다가 만 사람하고 이 차이가 아주 큽니다. 저는 단언하건대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지 않은 사람은 그 책을 사실은 읽어서 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10페이지 정도 남겼다 이런 사람은 조금 더 나은 편인데 이제 거의 뭐 대충 끝내는데 이러면서도 아직 남겨있는 사람 이런 사람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딱 앉으면은 나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디를 공부할까 해서 옛날에 공부하다가만 그 장소로 꼭 돌아갑니다. 이 회기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효율적인 공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어떤 부분을 보지를 않고 꼭 습관적으로 거기를 다시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 권을 완전히 떼기 전까지는 이제 효율적인 방법이나 더 좋은 거, 마음에 정말 자부심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진도를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맞춰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공부라는 것은 우리 애가 실력이 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의 100만 원이 내년에도 똑같은 100만 원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같은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100만 원이 있다면 내년에는 그것이 107만 원이든 110만 원이든 이것이 돈가가 되는 거지. 네. 내가 내가 지금 현재 실력이 공부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동안에 실력이 늘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책이 좀 더 쉽게 느껴진다. 고등학생의 경우에. 뭐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실력이 많이 늘었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른 지금 나의 친구들은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과정을 밟고 있다면은 실제로 실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무조건 내가 공부하니까 내가 분명히 단어를 하나 더 알고 있으니까 내가 실력이 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책을 하나 택해서 떼는 건데 분명히 자녀들이 이 책을 떼지 않는 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권이라도 어떤 과목에 한 권이라도 완전히 뗀 책이 있으면 대체로 그 과목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자, 뭐 지금 참고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과목등 여러 권의 참고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그 중에서 한 권을 정말로 얼마나 완독을 했느냐.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성적도 훨씬 더 좋게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책 한 권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개의 참고서를 다 배제하고 정말 우리한테 맞는 책 한 권 있다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저희 이제 주제가 40% 연독 학습법의 비밀이거든요. 책 한 권의 독파, 1시간 안에 책 읽기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좀 1시간 안에 책 읽기라는 것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좀 제대로 잘 들어야겠다라는 저희도 생각이 이런 드는데, 얘기에 너무 많이 속아봐가지고. 예, 한 시간에 맞습니다. 네. 책을 읽는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뭐 과연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럼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책 한 권을 뭐 한 시간에 읽는다. 예. 책 한 권을 한 시간에 읽는다는 것은 우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권을 읽고 나면 우선에 이건 난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게 그렇게 떼지 않고 이 책에서 뭐 100페이지, 저쪽에서 다시 뭐 50페이지, 저쪽에서 해서 그 총 읽은 페이지 수가 그 책을 끝까지 읽었을 때 그 자기가 읽었던 페이지보다도 3배 내지 뭐 10배가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오는 자신감은 한 권의 책을 완전히 뗀 사람보다 난 덜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그것을 실험해 봤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책을 뗀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이제 효과적이기도 하지만은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주는 거거든요. 뿌듯하죠. 자신감을 주는 뿌듯하고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잠재의식 속에 나는 이걸 해내고야 말았다라는 거.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심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더 좋은 것은 그렇게 읽고 나면은 이제 조금 전에 항상 나는 전에 읽다 말았던 대로 가서 더 진도를 나가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부터서 이게 속박에서부터 해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자유로워집니다. 자기 계획, 이번에 내가 아무래도 형용사 부분 야간 것 같다. 이 영어 같으면은 그곳에 가서 내가 오늘 좀 더 잘해보자. 아니면은 최상급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완전히 이번에 한번 할 수 있는가. 거기를 가서 보고 이번에는 내가 동명사와 부정사의 그 차이법을 내가 좀 확실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그쪽에 가서 이렇게 하는 자율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겸비하면서 흥미도 잃지 않고 자기가 원해서 하기 때문에 집중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동시에 이제 거둬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서는. 아는 걸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 권을 책을 갖다 이렇게 쭉 읽는 게, 그래서 그것을 마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흔히 내 인생을 바꾼 책 한 권 이런 건 들어봤어도 이렇게 참고서라든지 우리 아이들이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쭉 이렇게 계획대로 세워서 끝냈을 때 자신감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그걸 보고 있으면 너 지난주에도 그거 봤잖아. 너 아직도 그거 봐? 하고 자꾸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다른 걸 해야지 지금 너는 수학도 못하고 그거가 제일 못해. 그거 아직도 사이 들고 있냐 이러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오늘부터 사회를 계속 봐도 끝까지 봤냐 하고 책을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이제 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배웠기 때문에 어떤 책을 가지고 내가 이걸 한번 마스터하겠다 이런 데는 아주 좋죠. 예, 좋은데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학생들 그 사람들은 내가 지금 현재 가령 230페이지 정도 되는 교과서 중에서 지금 현재 오늘 진도가 150페이지 근처에 나가고 있다. 그런 상태일 때. 그러면 이제 배운 데는 공부하고 싶은데 배우지 않은 데는 절대 공부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왜냐하면 첫째 시험이 안 나오니까. 이거 해서 뭐 당장에 동기가 없는 거죠. 동기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전에도 말씀드렸던 망각곡선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혀 진도를 나가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경우일지라도 그 지금 현재 어떤 부분까지 이게 처음부터 그 부분까지 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진도가 나가면 다시 한번 읽는 이런 방식이 좋은데 이건 조금 이제 이번 그 주제에서는 좀 빠져 있는데 그거 아니면 내가 확실하게 이제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뭐 3챕터까지는 이번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그런 목표를 설정해서 그 범위까지는 확실하게 계속 읽어두는 거. 전체를. 조금 읽다가 말고 또 뭐 보고 뭐 교과서를 보고 또 다른 참고서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범위 내를 확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예상되는 아직 지금 덜 배웠지만은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거기까지를 확실하게 여러 번 읽어두면 이건 이제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시험 범위가 한 권의 책이라는 의미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범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을 완독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선생님께 설명을 드려야 게요. 이게 연독이거든요. 근데 한 권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도 어렵지만 일단 처음부터 딱 읽으면 다 본 것 같고 좋아 이건 하나 띄었어. 띄죠 우리는. 책 하나 해야지. 이렇게 하기가 쉽고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렇게요.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제 연독을 말씀하시고 차트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무려 10도까지 선생님께서 쭉 해주셨어요.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우리가 가장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우리 좋은 결과를 내기에 좀 이제 방해 요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머리는 항상 이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계를 넘는 건 또 싫어해요. 그러니까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이 계속 새로운 것이 있는 거 이것을 가장 이제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공부를 한다는 건 계속 새로운 것을 접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것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계속 하는 것도 또 지루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루한 감과 지루하다는 얘기는 이제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지금 목표를 줘야 돼, 목표를. 그럼 어떻게 해야지 목표가 되느냐? 가장 이상적인 목표는 내가 이 책을 다 마스터했어. 이번에 이 목표를 선정할 때 이 책을 한번 완전히 마스터해보자. 그래서 내가 이 과목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 돼보자. 이런 목표. 응? 이런 목표를 한번 이제 설정을 한다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연 여러 가지 방법과 자기 마음가짐에 대한 새로운 각오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가장 워스트한 케이스, 그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를 하나 내가 얘기를 볼게요. 네, 여기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죠. 지금 이건 이제 가장 어려운 케이스를 역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를 생각을 해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점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어떤 책 보면은 상당히 인기도 많이 있고 좀 이제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 뭐 책 이름은 내가 구태여 얘기 안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런 책을 하나 선정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쯤 돼서 욕심 많게 또 의욕적으로 그런 책을 선정을 했다 그래요. 원래 고2 때쯤 이때쯤 벽없게 공부하는 책인데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이제 아주 어려울 건 사실이죠. 단어부터 수거, 그 다음에 문법, 독해, 모든 것이 다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책을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해서 1년간 1학년 여름방학 때 시작을 했는데 2학년 여름방학 때까지 했다. 아니면 그 전에 끝내면 더 좋겠지만 그런 정도 1년이 걸렸다고 그래봐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을 읽었을 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람은 하루에도 93%를 잃어버리는데 지금 현재 1년이 지났으면은 이걸 기억한다면 이 사람은 이제 빨리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천재들이 상당히 많이 일찍 죽었거든요. 많은 천재들이. 위험해지는 거죠. 생명이 단축될 위험이 있는 거죠. 만약 기억을 그렇게 잘하고 있다면. 한다면. 예. 다행이네요. 다 잊어버리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야 돼요.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내가 보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이거 다시 옛날처럼 해야 되겠다 했을 때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1년간 공부하는 거. 이것이 이상적일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어요. 어떤 정도의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냐. 여러 이게 뭐 40%, 50%, 70%, 80% 이렇게 해보니까 공통적으로 그 어떤 형태의 아주 상위 클래스, 중위 클래스, 하위 클래스 할 것 없이 한 40% 정도의 시간을 투입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다는 이런 성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것을 그대로 한번 시행을 해봤는데 너무나도 이 효과가 좋은 거예요. 내가 어떨 때는 더 줘봤다가 적게 줘봤다 이렇게 하면서 한번 이제 테스트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40%대가 좋다라는 것이 제 자신도 확인을 했어요. 수십 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1년에 뭐 만약에 하면은 한 40% 하면은 12개월이면은 한 이제 4.8개월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이 설명을 위해서 한 5개월로 이걸 한번 해보죠. 5개월에 40%면은 2개월이 되고 2개월에 40%면은 뭐 이게 한 60일 되니까 6, 4, 24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계속 계산을 해나가면 이런 스타일이 된다는 거죠.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영어책을 그 영어책을 가지고 이렇게 뭐 내가 뭐 그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가르칠 수는 없고 어떤 이제 중간중간에 체크 및 중요한 요점들을 이제 리더를 해가는 그런 방식의 어떤 지도를 영어가 너무 이제 빵점에 가까운 그런 학생들을 한번 이제 지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한 이때부터 제가 굉장히 곤란을 겪었어요. 저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얘들은 몇 페이지 뭐 어디 보면은 뭐 그렇게 안 되겠던데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근거까지 들이대면서 한 5번 정도 5번 정도 읽고 부터서는 어떤 지문에 지금 현재 몇째 줄에 지금 나왔을 때는 거기 칸마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왜 지금 칸마가 여기 필요 없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나오면은 나는 그냥 지나가는 말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래 너 말이 맞다. 이게 나 잠깐 착각했구나.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되는 사태가 계속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5번째쯤 가면은.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아주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한 10독쯤 가서 이제 1시간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가 돼버리냐면은 이제 마치 내가 옆에서 하면 이제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책 어느 날 갑자기 책 딱 주고 이제 한번 읽어봐. 그리고 1시간은 가만히 난 앉아서 구경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 거의 뭐, 이 책 이렇게, 뭔 책 대충 뭔 써야지 하면서 맨 처음 책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한번, 뭔 책인가 한번 보자고 넘기는 정도 속도로, 그런 정도로 빨리 넘겨요. 그런데 딱 끝나고 나서 내가 한번 뭐 문제를 주거나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은, 뭐 거의 전부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내고 있는데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이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과목 공부는 전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가장 기분 좋은 날, 뭐 계획을 세워서 한 2시간 정도 잡는 거예요. 가령 토요일 오후 같은 때 잡아서 그 책을 싹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거 2시간 정도에. 난 1시간밖에 안 줬지만 1시간은 조금 난 부족하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이상하게.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뭐 1시간이라도 충분한데 한 2시간 정도 주면서 이걸 공부를 쭉 하고 나면은 거기에 있는 것이 모두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뭐 셀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이게 전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을 안 맞으려고 해도 이게 전부 다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오독 한 5번 정도 공부를 5독 하고 정도만 나면 돼도 굉장한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을 이제 틀리게 가르치나 맞게 가르치나를 확인하는 그러면 거꾸로 이제 그러니까 확인한 작업이 되고 감독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장학사. 공부의 장학사가 재미를 돼서 느껴간다는 거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면서도 자기가 이제 자만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방법을 가르쳐 놔서 꼭 조언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선생님의 잘못을 지적하지 마라. 선생님 마라. 네가 한마디를 지적할 수 있는 사람하고 지적하지 않은 사람하고의 차이는 내 생각에는 2배 이상 되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자기 실력을 나타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바닷가에 얕은 물가에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알고서도 얘기하고 싶은 충동을 자꾸 느끼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더 뭐 빠져 죽지 않을 정도의 그 물속에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보고서도 전혀 선생님 뭐
바쁘시니까 하면서 완전히 그걸 넘길 수 있는 사람, 마음에 전혀 그 부담이 안 되는 사람은 정말 이제 깊은 바다에 있는 사람이다. 예. 그걸 이제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하고 나면은 이제 절대로 상대방이 잘못 지적하지 않습니다. 지적하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은 마음의 수양도 동시에 되니까. 예. 왜냐하면 그 정도 그렇죠. 이 집중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떤 과목을 1년 정도 공부한다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지금 현재 속도가 빠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조금 전에 그 어떤 책을 얘기를 했는데 그 책을 어떤 학생들, 어떤 그룹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24일을 적용해서 한번 적용해봐요. 여기서 24일간 그럼 다른 공부 하나도 안 한다. 이거 큰일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여기서 얘기하는 하루는 어떤 하루냐 하면은 정상적으로 공부를 다 하는 거예요. 다른 과목.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그리고 학교도 갔다 오고 학교도 그렇죠. 갔다 오고 예. 다른 과목 공부도 하는데 내가 이번 기간에는 특별하게 이 과목에 대해서 2시간을 어떤 일이 있었나 시켜 하겠다. 확보를 해가지고 보겠다. 2시간은 꼭 이 공부 하겠다. 하루도 빼지 않고. 이러한 의미의 하루입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할 거 다 하고요. 예, 갔다 와서 씻고 나서부터는 탁 붙어 앉고 잠잘 때까지 그 과목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정상적으로, 아주 정상적으로 더 이제 3시간 어떤 방학 때 같으면 4시간도 줄 수가 있겠죠. 예. 이 경우는 이제 방학 동안에 이제 그렇게 영어가 거의 10점 이하인, 평균 10점 이하인 지금 형태의 그 시험 말고 좀 전에 좀 어려웠을 때 10점 이하인 학생들에게 적용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겠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시작을 지금 방학 때에 시작을 했어요. 여름 방학 때. 그래서 이제 방학 내에 끝나기 위해서 24일을 잡은 거죠. 24일을 이제 4시간씩 이렇게 해서 그 책 한 20과 정도로 돼 있는데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600페이지가 좀 넘는데 그런 책을 이제 24일 만에 이제 떼도록 계획을 이제 주면서 이제 떼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독을 다시 이렇게 열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3독 4일, 4독 2일 되면은, 이때쯤 되면은 막 흥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왜냐하면 옛날에 이런 책을 자기가 평생 떼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떼었다면 6개월 내지 학원에 가서 3개월 내지 6개월, 아주 좋은 학원에 빨리 떼어준다는 학원이, 좋다는 게 좀 말을 잘못했는데, 이게 이제 더 문제가 있는 거지만은, 이제 한 6개월 정도에 떼어주는 이런 책을 자기가 이틀에 볼 수 있다. 그냥 흥분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제 그런 흥분을 조금 이제 뒤로 미루도록 이제 해야 되고, 이제 하루에 이게 떼고 나면은 정말 뭐라고 그냥 얘기하지 않아도 기뻐가지고. 그래서 이제 2시간, 1시간대로 이렇게 돌아오면, 이게 4시간짜리라 그랬죠? 이게 약 40% 적용하면은 1점 얼마지만 반올림해서 2시간, 1시간.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문제 됐냐면은 거기에 있는 내용이 처음 기억나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근데 엄청난 이제 머리에 저장 창고가 생겨요. 600페이지에 되는 것이 쭉 이제 필름으로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제1창고, 제2창고에서 20개 창고가 있는데, 제1창고에는 뭐뭐뭐이 들어있고, 2창고에는 뭐뭐뭐, 3창고에는 뭐뭐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애우도록 조언을 하죠. 이제 하게 되면은 그 창고에 내가 무엇을 집어넣을 거냐. 여기는 문법에 관한 거, 여기는 문제에 관한 거, 여기는 독해에 관한 거, 여기는 수고에 관한 거, 단어에 관한 거 쭉 넣도록 하고, 어떤 단어가 있으면은 단어장만 하면 쫙 한번 리뷰를 해봐라. 필름을 돌려봐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은 엄청난 이제 저장 창고가 생깁니다. 이것이 한번 생기면은 그 다음에 다른 책에 적용했을 때 너무너무나 이게 이제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책을 24일 했다면은 그 다음 다른 과목이 비슷한 분량을 가진 책을 할 때는 이게 반도 안 걸리는 그런 엄청난 이제 트레이닝이 벌써 돼 있는 거죠. 한번 해봤으니까. 해봤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결국 공부는 하는 거예요. 그렇죠? 1시간에 읽게 되는 게 사실 이 중간 과정을 뛰어넘어서는 절대가 될 수 없는 거니까 일단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믿음을 갖고 지루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하셔서 결국은 얻게 되는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놀라운 결과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의문이 드는 게요. 영어, 국어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우는 과목들도 괜찮을 것 같고. 외우는 볼수록 많이 외워지고, 근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요, 이제 많이 풀게 되는 경우, 이제 흔히들 많은 문제를 접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책 한 권을 이렇게 한번 여러 번 읽고, 그걸 또 빨리 읽게 되고 하는 것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모든 과목에 다 지금 적용이 되나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읽는 표현이라는 말을 조금 그러면 지금 조금 더 보완을 하죠. 읽고 공부한 거, 예. 읽고 공부한 예.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이제 책을, 수학책을 보통 보면은 제가 이제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내 수학에 자신이 없다 하면서 그 사람일수록 어려운 책을 항상 공부하는 책으로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어? 예, 그렇죠. 예, 두껍고 어려운 책. 어려운 예. 책. 남들도 홈도 하니까 나가도 나도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교과서부터 보라. 그 교과서부터 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 교과서부터 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교과서가 이 나와 있는 책 중에서 가장 쉽고 그리고 가장 이게 잘 쓰여진 책입니다.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수학을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그 수학 어떤 부분 뭐 전체든 뭐 좋고 이것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이런 방법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은 이제 모두가 다 하는 얘기가 수학은 공식 딱 외운 다음에 문제를 유형별로 많이 풀어봐야 된다. 한 유형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돼서 그리고 또 너무 갑자기 어려운 문제 하면은 어려우니까 1단계 기본 문제, 그 다음 좀 더 나은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 3단계로 나눠서 모든 유형별로 다 풀어봐야 된다. 그래야 실수가 없다. 좋은 말이죠.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엄청난 문제를 푸는데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뭐 다른 공부는 언제 합니까? 수학만 이게 붙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나는 뭐 다 잊어버리고 뭐 재수생의 경우에 다 잊어버리고 이번 달은 뭐 수학만 붙들고 늘어지겠다. 뭐 그거 가능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나 다른 공부하면서 그런 엄청난 시간을 투입한다는 것은 그렇게 여의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갈수록 어려워지고 나 이 정도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계속 모르는 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쉬운 데서부터 어려운 데로 가고 있으니까. 야, 이 정도 해도 난 또 어렵고 또 어렵고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것은 이거 산 넘어 산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절대로 산 넘어 산이 아닌 과목인데 계속 올라만 가니까 이게 끝이 어디냐는 거예요. 끝이. 그런데 좀 더 어려운 곳에 가봐도 역시 새로운 문제 나오면 또 안 되고 왜 안 되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걸 단순하게 자기 실력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수학의 가장 기본은 이겁니다. 네, 가장 기본은 어떤 이제 새로운 뭐 수열이면 수열, 뭐 로그면 로그, 뭐 지수면 지수, 뭐 미분이면 미분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이제 첫 출발이고 기본입니다. 네.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거기에서 가령 하나하나, 가로 하나, 문자 하나, 이 뭐 나누기표 하나, 뭐 이퀄표 하나, 리미트 하나, 뭐 어디 수렴한다는 표시 하나하나마다 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서 아주 간단한 변화들 이런 것과 똑같은 의미의 새로운 개념들을 이렇게 완전히 이해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서 한 단계 나아가서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정리 또는 공리 이런 것. 그것에서 좀 더 나아가서 아주 간단한 공식. 그 공식의 응용 공식. 이것을 자기가 암기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완전히 이것을 자기 손으로 풀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해를 하도록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분류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문제는 이런 건데 이것을 아주 쉽게 그러면서도 어렵게 보이도록 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다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거죠. 네, 보여주면서 몇 개를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이 기본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주위에 있는 굉장히 큰 이 둘레를 저절로 정복할 수가 있거든요. 다 보니까 똑같아요 이거. 말만 조금 더 바꿔놨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즉 공식을 외워가지고 이게 적용을 해야 되겠다. 암기식으로 가는 사람들은 100문제를 다 풀어봐야 100문제의 유형에 자기가 이제 적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엄청난 시간의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연독이 훨씬 좋고 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제 부언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수학을 24일이면 24일 아니면 3개월이면 3개월을 어떤 이제 책을 선정해가지고 봅니다. 근데 이거 할 때는 수학은 이걸 더 줄일 수가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약 20% 정도까지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처음에는 한 40%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수학을 어느 정도 풀었다. 그 다음에 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 쉬운 문제는 좀 풀지 않고, 왜냐하면 그걸 전부 다 풀어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좀 어려웠던 문제, 좀 기억하려면 하는 문제를 마크를 해가지고 동그라미랄지 뭐 이렇게 동그라미 3개 있는 것은 그 다음 독에서는 그걸 좀 더 좀 중심으로. 그러나 항상 개념은 다시 한번 완벽하게 다시 한번 내가 완전히 지금 처음에 이해했던 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나서 좀 어려운 문제를 둘러보는 그런 방식으로 이것을 유도하면은 수학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주 틀렸던 문제 같은 걸 더 한 좀 번 더 중심으로 본다든지. 해서 예. 먼저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런 것을 알겠습니다. 해보는 거. 예. 자, 이제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책을 읽을 때,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또 공부할 때, 네. 마음가짐도 중요하겠지만요. 일단은 어떤 식으로 이 시작을 하느냐, 접근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맨 처음에 책을 펴고 무엇을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주 정말 내가 지금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를 먼저 이렇게 잠깐만, 네, 고맙습니다. 이 둘째 날 영상 기억 학습법을 동영상 기억 학습법을 설명하면서 그 일주일간의 시간표를 이렇게 외우는 것이 그렇게 유익하고 좋다. 시간표를 외우고 난 다음부터서 학교 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한 3일 전쯤에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은 사전에 언제 너 거기 갈 때 거기 들려서 이렇게 준비를 해와라랄지 이런 어떤 계획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어서 공부에 대한 그런 이제 부담 줄어든 것이 공부로 이렇게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똑같은 말을 또 한번 이제 하고 드리고 싶어요. 이제 책을 이제 하나 이제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선정을 할 때 가서 그냥 아무 책이나 이렇게 너 뭐 책 보니 그래가지고 그 책 사지 말고 뭐 부모 아니면 누구를 뭐 좀 잘 아시는 분을 데리고 간다든지 아니면 뭐 직접 가서 여러 책을 우선에 이제 전부 다 모아놓고 서점에 가서 좀 큰 서점에 가서 좀 여러 가지 종류를 이렇게 전부 다 보세요. 봐가지고 이것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거 장점이 있고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잠깐 보지 마시고 한 2시간 내지 3시간 이렇게 잡으세요. 예, 한 권을 선정하는데도 가서 똑똑하게 한번 보세요. 이게 과연 이게 정말 좋은가 어떤 것 점이 좋은가 이렇게 그래서 하나를 선정을 하세요. 하나를 선정을 하면은 그 책을 이 책을 열심히 공부해서 좀 이 정도 마스터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보다 더한 의미를 좀 거기다 주세요. 이 책을 절대로 바꾸지 마세요. 바꾸지 말고 다른 더 좋은 뭐 얘기가 있다 할지 더 좋은 그 책이 있다 할지 그러면 그 책을 바꾸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여기 없는 것을 옮겨 적으세요. 거기다가 옮겨 적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 책은 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탁 펴도 대충 어디쯤 펴고 싶다면 탁 이렇게 펴지게. 선생님 이렇게 많이 펴보면은 뭐 고수대에 대해서 찾고 싶다면 뭐 지하면 딱 지가 나와버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전부 다 이 모든 책이 지금 현재 어디쯤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전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손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눈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이럴 정도로 한 책을 사랑하세요. 이 사랑하다는 표현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만약 여러분 좀 더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또 훗날을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 책을 가지고 가서 나중에 자기 자녀들에게 아빠가 이렇게 옛날에 내가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 이 산 증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건 100가지 좋은 말을 하는 것보다 그 마음에 와닿는 뭉클함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때가 묻어있는 이거. 그때 물론 이제 책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수준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 책을 전혀 이용할 수가 없는. 그러나 그 아빠의 그 노력이 묻어있는 그거 자녀에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렇죠. 아빠는 정말 노력하셨구나. 그거 하나 아주 중요한 그렇죠. 겁니다. 공부해라 소리가 필요 없죠. 책 필요 한 권이 다 없습니다. 말을 해주니까.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한다 그럴 때 뭐 남자면 여자분이면 남자분이 와서 옛날에 공부했던 책까지 꽂혀 있는데 한번 없을 때 꺼내 보니까 그 깨알 같은 글씨로 말이죠. 그 때가 묻어 있어가지고 했던 거.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외모 뭐 이런 것보다도 그 속사람, 그 성품을 사랑하게 돼버리는 그 보는 순간에 이랬었다고. 이게 정말 사랑의 100가지의 사랑의 고백보다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런 거. 근데 이 책을 이제 해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해서 손때를 묻히고 나면은 다른 어떤 책도 이걸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가지고 정말 내가 옛날에 했던 때 이게 잘 기억을 했는데 왜 생각이 안 날까 하면서 아니면 정말 조금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1시간이나 2시간을 할애하세요. 딱 마음 먹고 자 오늘 다시 한번 어떻게 다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한번 쭉 정리하면 이게 굉장히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다시 되살려주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조금 한 번 하고 이제 1년간 안 봐버리면 안 됩니다.
방학국수는 아무리 100%의 유지가 될 정도로 이렇게 반복을 했다 할지라도 역시 그래도 세월에 따라 떨어지니까 이제 어떤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정도 이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이렇게 한다면 정말 이건 이제 강의를 하라고도 할 수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무슨 주제 토론이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소재와 이것들이 복합되면서 종합 정리되면서 소팅아웃 돼가지고 로직하게 이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단계로 가는 사람들은 즉 제가 이런 것을 이제 개발해서 많이 30년 전부터 보급을 했지만 최근에 뭐 몇몇 고시에 들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우연하게 야 저렇게 훌륭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나는 어떻게 하나 그런데 난 합격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비슷한 방법을 썼느라고 하면서 아 정말 내가 그때 좀 더 알았더라면 내가 정말 자신 있게 잘했을 텐데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고시에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깨달은 사람들은 많이 지금 현재 고시 합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한 책을 여럿이 정말 오랫동안 봐서 내 손때가 묻으면 애정이 생기잖아요. 그럼요. 그런 애정 뭐 다 내 거라는 생각이 들죠, 정말. 있으실 텐데 지금 이제 저희가 40% 연동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자체의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어느 정도 내 것으로 만드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게 있나요? 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그것도 또 이제 동시에 알아야 되겠죠. 이 도대체 어떤 정도 깊이로 이렇게 하는 거냐. 어떤 사람들은 뭐 하루에 뭐 대충 슬쩍 읽고 다 읽었다, 일독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이 내용은 천천히 한번 읽어봐야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유형일 것 같아요. 자, 이걸 세 가지 유형으로 우선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가지 유형. 하나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떤 책을 이제 사면은 그 책 맨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목차로 보세요. 목차부터요. 그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다가 이제 지금 이 시간으로 미뤘는데 그 지금 일주간의 학교 시간표를 외우듯이 그 목차를 이렇게 다 외웁니다. 그거 정말 그렇게 많은 걸 어떻게 외우나 한데 그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만 외우면 이제 아주 쉽습니다. 우선에 이제 있으면은 크게 어떤 이게 군으로 나누세요. 예를 들어서 20개 정도 되면은 한 3군 정도로 나누세요. 아니면 4군으로 이렇게 나누세요. 근데 똑같은 개수로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좀 특이한 것은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은 적게, 또 간단한 것은 좀 길게 이렇게 해서 4군, 뭐 5군으로 나눌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나 중간 부분부터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 3개가 지금 한 군으로 방금 만들었다 그러면은 3개를 하나, 둘, 셋을 외우지 말고 가운데를 먼저 외우세요. 가운데를 외우면 내가 전혀 지금 외우고 있지 않은데 첫 번째 그 저절로 외워지고 있는 것을 자신이 발견하게 돼요. 그 첫째 번 외워지고 있는 느끼는 순간 마지막 치가 저절로 외워지고 있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노력을 기울여서 첫 번째 외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했어? 그래, 두 번째.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였더라? 하면 또 다시 생각 안 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3개 했다면은 가운데를 공략을 해서 저절로 외우고 있는 사이에 첫 번째 게 외워지고, 두 번째 게 외워지고, 안 외우는데도 한번 덮어놓고 한번 외워봤어요. 방금 첫 번째가 뭐였어? 하면서 어렴풋한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다시 보고서 하는 그런 방법. 그래서 하나가 이제 완성이 되면은 그 다음 거를 이렇게 다가가서 한번 이제 적용을 해보세요. 이제 자세한 얘기는 지금 드릴 시간이 없겠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를 하게 되면은 또 세부적인 그런 내용까지 기억을 하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제가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보니까 한 140분까지 정도 이 어떤 로직하게 구분이 안 된 140개의 제목을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소개했던 그 영국 학생들의 경우를 내가 이제 140개 정도 되는 거, 어떤 이렇게 맥락도 없어요. 그냥 나열되어 있는 것인데, 한 20분 정도 되니까 140개 정도를 완벽하게 이렇게 줄줄이 외우는 걸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이제 노력을 하시면. 그러니까 정독을 해서 읽는데 그게 순서는 반드시 정해져 있다. 순서를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 순서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의해서 대체로 어디까지를 하면 내가 반을 하게 되고 어디까지를 하면 어떤 순서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읽기 시작을 하는데 제 일독을 제가 권하기는 이것이 이제 됐다면 처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게 뭐 하는 시간 내에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는 거, 그럼 어느 과가 제일 이게 장이 많은지 이런 것 정도 이제 파악하는 이런 것을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공부할 때는 아주 진지하게 이건 뭐 정말
4시간이면 4시간을 투자해서 한 과를 열심히 모든 단어 다 찾고 모든 걸 다 알고 암기하고 하려고 노력하면서 물론 시간이 있으니까 뭐 충분히 모든 걸 다 줄 수는 없겠죠. 그 시간 내에서 최대한의 공부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뭐 이제 1과 하면 1과, 2과 하면 2과 이렇게 이제 맞춰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독 때는 그러면은 아주 슬슬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40%면 충분합니다. 이게 뭐 이번에는 슬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 사람과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해서 항상 저항감이 있다 그랬죠. 그 저항감을 어떻게 하면 없애느냐. 첫 번째 방법이 방금 목차를 암기하는 방법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빨리 한번 좀 속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다른 들어 아까 방법인 말씀하셨는데 거죠, 속독을 조금 해서 대체로 이해는 물론 안 되고 암기도 안 되고 그래요. 만약에 모르는 것이 많은데 그 저항감을 이기면서 속독을 한번 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저항감을 이기면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첫째 문제는 그 하고 있는 동안 모르는 것이 많이 나오면 읽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마음속에 느껴지면서 읽게 될 거예요. 그렇죠. 좌우당간에 한번 읽는 건 좋아요. 읽고 나서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읽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겠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이런 이제 마음 때문에 다시 이제 정독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이런 이제 제2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는 물론 쭉 정독을 해야죠. 제3 방법은 뭐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이제 쭉 읽어보는 거예요. 이제 적당한 수준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안 부분만. 돼도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이 방법은 이해가 안 돼도 이해될 때까지 거기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돼도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계획표에서 요거 한 권 2시간 읽겠다 그러면 무조건 2시간 읽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면 뭐 4시간 읽겠다 그러면 어떤 범위까지 4시간 동안은 무조건 진행하는 거예요. 정 안 되면 패스. 이제 너무 어려워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패스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이제 이 방식은 이런 이제 100% 여기에 도달하고 싶은데 맨 처음 해서 뭐 최악의 경우 20%밖에 얻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읽으면서 다시 3, 40% 다시 4, 50% 뭐 5, 60% 이렇게 쌓고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서로 연관관계 이런 것이 안 되다가 이해가 늘어나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논리적인 것과 다른 연계가 다 이렇게 되는 그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해주신 방법은 우리 아이의 성격이나 환경에 따라서 아이가 선호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꼼꼼하게 처음부터 다 보고 뭐 호기심만 해도 좀 끝까지 다 본 다음에 다시 보고 싶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조건 나는 그냥 노력하니 그러니까 많이 그냥 무조건 읽겠다 하는 형도 있을 거고요. 아이들에 맞추어서 좀 함께 만들어가서 경험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전화를 많이 주셔서요. 좀 상담을 해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애가 99년 1월생인데요. 내년에 학교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기 때부터 얘는 이상하게 TV도 안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책만 보고 있을 정도로 책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3살 끝 무렵에 한글을 뗐는데 지금까지 학습지를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 집중력도 무척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내년에 학교 갈 예정이라서 사실 그런 학습지도 안 하고 저는 학습을 안 한다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하려고 하는데 애가 국어 쪽은 굉장히 좀 강해요. 제가 봐도 문제 분석력이나 비판력이나 좀 책을 많이 봐서 좋은데 연산이나 공간 지각이 들어있는 어떤 수학을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소개를 시켜주고 계신 그 방법이 애가 어린데도 어떻게 좀 잘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잘하는 걸 좀 더 잘하게 끌어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좀 못하는 거를 좀 잘하게 끌어주는 게 좋은지 좀 궁금해 전화를 드렸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동시에 포함하는 근데 지금 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저는 미리 공부할 것을 너 혼자서 그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1학년 책 다 사와가지고 한번 전부 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 1학년씩 전부 다 해가지고 공부하라. 이런 것을 저는 절대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참고로 소개시켜드린다면은 그 영국 경우에 이 국민학생들,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어떤 애들도 교과서를 집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거 있죠? 그거 좀 미국이나 다른 데서도 너무 무거우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애들이 뭐 학교 가방 이게 무겁게 이게 안 하고 책이 다 학교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몸에 신체 발육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게 무거운 짐을 안 지니까. 그런데 주된 이유가 뭐냐면은 미리 예습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해서 다른 길을 멀리 나가버리면은 지금 현재 나가려고 하는 길은 이 길인데 이걸 다시 돌이키는데 상당히 힘들고
어쩌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와가지고 그때 집중해서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선생님이 또 이 자녀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얘를 인도하는 것이 가장 이상형입니다. 그래서 예습을 못하게 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저는 우리 현실 때문에 예습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예습은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목표가 할 때 정확히 있는 있을 시험을 때는 뭐 이게 상대로. 좋죠. 예비를 하고 자기의 마음을 가다듬고 그러면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어린 애들한테 그렇게 미리 공부를 하고 나면은 자기 나름대로 다 하니까 그리고 시간적인 집중을 하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 공부에서부터 멀어진 애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건 예습이 아니고 선행학습이죠. 네. 다 배워가는 천재라고 거죠? 불려져서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 학교 시간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학교 생활을 등한히 하게 되는데 등한히 하게 됨으로써 상대방을 무시하고 공부는 쉬운 거야. 나는 언제나 할 수 있어 하면서 공부를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정말 보면은 캐파가 아무리 커도 이 공부의 양은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나이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 나는 이 정도 량을 보고서 이거 얼마나 따라갈 수 있는 했는데 나중에 이 정도 됐을 때는 우리 해보니까 안 되네. 이거 내가 이렇게 안 되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저만 했구나 했을 때는 이걸 누가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자만의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 집중하지 않는 거, 학교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학교보다 더 이거 학원에서는 스킬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스킬만을. 그러므로 진짜 개념을 위해서 우리 기초과학이 부족하다고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엄청난 새로운 기구를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육성하려고 하는데 그런 가장 중요한 기초가 아닌 뭐 어떻게 하니까는 뭐 조립하면은 라디오가 하나 되더라는 그 조립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어린애에게. 이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원리가 돼서 라디오가 되는지를 가르쳐줘야지 몇 개 이렇게 조립하면 라디오가 된다. 이것만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분석력, 비판력까지 있다 그랬는데 그런 것을 미리 하고서 하게 되면은 완전히 그것이 약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녀가 좋아하는 그런 책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읽어보도록 그러면서 한 번씩 책을 뗀다는 그런 것을 소설책이나 무슨 다른 책을 통해서 난 한 권을 쉽게 뗄 수 있어.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요. 학습지도 아직 건들지도 않으셨고 책 열심히 읽고 있으니까 잘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열심히 사랑으로 더 키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저희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 4일에 걸쳐서 뭔가 이제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호영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으니까 굉장히 아주 잘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야기가 많이 와닿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수능 끝나면 바로 저희 아이가 이제 수험생이 되는데 또 이제 시작하는 아들도 있고요. 근데 저희는 동네도 보면은 뭐 중간고사 한번 보고 성적 떨어졌다고 수학학원 바꾸고 기말고사 한번 보고 또 생각만큼 안 나왔다고 방학 때는 특강 이래가지고 많이 바꿔서 1년에 뭐 학원을 같은 한 과목당 6번 바꾼 애들 봤거든요. 근데 그러면 같은 걸 반복하게 되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뭘 할 수 있도록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불안해하면서. 그래서 지금 선생님 하는 말씀이 과연 될까 하고 혼란스럽긴 해요. 좀 잘 이렇게 시간을 갖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마음은. 저희가 한 주 동안 여러분께 많은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생각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건 이제 부모님과 아이들의 생각과 또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 들고요.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서아란 선생님께 한 주 동안 좋은 말씀 주신 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영 씨 감사합니다. 내일 금요 스페셜이에요. 예고해드려야죠. 내일은요. 금요 스페셜 부모가 바꿉시다. 부모가 바꿔야 할 학부모상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금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